자, 지금 이 댁도 안방이라는 공간, 엄마 아빠 방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결할 게 뭐였죠? 수면과 수납이에요. 그 물건만 남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솔루션. 내가 1년 12달 이 물건을 꺼냈을 때 두 번 다시 위치 이동 없이 내가 이사 갈 때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놓고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한다고 해서 가구도 새로 사고 했는데 가구 배치부터 해결이 안 되고 물건의 갈 자리도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박스채 쌓여 있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인공지능보다 더 지능적인 집 정리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보고 따라 하셔서 요즘에는 현장에 가면은요 정말 수납 도구도 수납 가구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점점 정리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지요? 바로 이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사를 하셨든 지금 현재 살고 계셨든 간에 집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 주거 공간의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이 댁은 22평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들과 남편과 아내분이 거주를 하시는데요. 방은 2개예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자, 안방이라는 공간은 엄마 아빠 잠을 자야 하는 공간이고, 방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을 위해서 자녀방으로 공간의 용도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막상 이사를 오니까 가구가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방문해서 이 공간은 엄마 아빠의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까 숙면과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옷장 옆에 서랍장이 들어가지고 침대가 놓이게 되면 이 공간에서 일상을 원활하게 보내실 수가 있고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고객님이 참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랍장이 여기 안 들어간대요. 이삿집 센터분도 또 다른 모든 분들이 이 서랍장을 이 동 옆으로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서랍장이 이쪽에 놓이고 또 이 책장이 여기 들어오고 막 이런 물건들이 다 뒤섞이게 된 거죠. 심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가구가 옆에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이 살짝 돌출이 된 그러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줄자로 재봤죠. 이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렸냐면요, 자, 옆에 프레임 그 조금 돌출된 안으로 이 서랍장 안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짝짝짝짝 가구가 맞아서 바로 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구 구조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눈여겨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가구 배치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아무리 방법만 보고 따라해도 그냥 일부분들만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전체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항상 정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구를 구입하기 전에 연락을 하셨으면 저는 이 전체에 아마 옷장을 넣었겠죠. 왜냐면 이 위에 공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구입을 하신 거라서 정말 맞춤처럼 쫙 해결이 됐거든요. 안방은 엄마 아빠의 숙면과 수납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저희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사실 이렇게 옷장 구조도 좋은 구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옷장의 우선순위, 옷을 거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접어놓으면 유지 못합니다. 그것이 옷장이든 서랍장이든 옷을 접어놓는 순간 그냥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걸어서 사용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접어서 사용하는 게 편하세요? 자, 난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은 접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99.9%는 걸어놓고 사용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걸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접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자, 걸 공간을 만들면 되겠죠. 이러한 선반들 빼고 또 이러한 바지걸이를 이용을 해서 티셔츠라든가 바지라든가 딱 이렇게 반만 딱 접어서 이렇게 끼워갖고 걸어주면요, 옷장 공간을 2배,
3배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엄마 아빠의 의리까지 모두 해결이 됐어요. 서랍장에는 당연히 속옷과 양말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댁이요, 처음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요, 옷을 다 수납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은 막 리빙박스, 노무에 막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는요, 옷을 계절별로 수납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실내 온도도 여름에도 시원하고 또 겨울엔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절기 때마다 옷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종류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류별로 수납을 해 놓으셨을 때 기후변화가 갑자기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또 여러분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옷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입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안 보이죠? 겨울 외투들이 안 보이죠? 자, 이 공간에는 더 이상 옷을 걸어서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하시는 거, 지금같이 더울 때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패딩 같은 걸 막 접어서 수납을 하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류 중에서 접어도 되는 거는 딱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부피가 큰 니트류, 1년 12달 접어 놓으셔야 돼요. 걸어 놓으면 옷의 형태가 망가지니까요. 그래도 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모가 들어간 아주 부피가 큰 맨투맨티, 또 후드티, 이 정도는 접어 놓으셔도 돼요. 왜냐? 안에 안감이 있기 때문에요, 구김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접어 놓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울 공간이 나는 넉넉해, 그럼 맨투맨티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니트류는 절대로 걸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니트류는 접어 놓아도 되지만 패딩을 왜 접어 놓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름에는 당장 안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접어서 막 이렇게 리빙박스에 넣어서 위에다 넣어놓죠. 자, 겨울이 되면은요, 이 패딩을 꺼내서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 옷의 부피와 겨울 옷의 부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여름의 옷을 아무리 빼서 다시 접어서 리빙박스에 넣는다고 해도요, 겨울 옷에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찾아 있고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행거 같은 걸 사세요. 거기다가 걸어놓고 쓰신다고. 이러다 보면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공간이 어떨까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물건들을 위한 공간으로 금방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시려면요, 패딩이 갈 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세 식구가 살기에 뭐 그렇게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간이 엄청 넓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녀방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방이에요. 온전하게 자기 공간이 필요한 친구거든요. 이 공간에 엄마 아빠 옷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아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의 겨울에 입는 외투류들, 아이의 외투까지 다 왔어요. 바로 안방 도어 앞에, 또 욕실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벽장 같은 팬트리가 있었어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함들 잔뜩 넣어 놓으시고 정말 찾기도 어렵게 자파들을 넣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자파들은요, 실내에서 쓰는 물건과 또 정말로 어쩌다 한 번씩 쓰는 물건과 나누어서 수납을 하면 돼요. 실내에서 쓰는 자파는 이곳에 뭘 두면 좋을까요? 욕실 앞이잖아요. 그쵸? 화장지라든가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욕실에서 쓰는 물건과 또 청소용품 같은 것들이 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사실 이런 펠리컨 수납함은 제가 준비해 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사용을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공간의 효율성을 따지기엔 좋은 수납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층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요, 차라리 이러한 공간에는요, 이렇게 큐빅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으로 눕혀서 바로바로 한눈에 보이게 앞에서 꺼내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저 펠리컨 수납함도 적층은 가능하되 저렇게 앞이 오리 주둥이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바로
바로 앞으로 열린다면 저는 저 제품을 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게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깊게 위에 적층이 가능하지만 앞에 부분이 바로 앞으로 열린다. 그러면 여기에 휴지를 이렇게 놓고 위에는 물휴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꺼내기가 되게 불편해요. 아시죠? 그래도 있으면 쓰세요. 무조건 수납 도구를 다 바꾸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딱 이럴 때 중요한 거는요, 아이템 종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꺼내 넣을 수 있는 거. 바로 이 아래 공간,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여기다 봉 설치를 하고요, 1년 12달 여기에 패딩과 외투류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겨울이 온다고 해서 없던 수납 공간이 마술처럼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세요. 1년 12달 사계절을 생각하고 옷의 갈자리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문 앞에는 이러한 바구니들 다이소에 가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도어 안쪽에 특히 벽장 같은데, 왜냐 문을 닫아도 안에 공간이 꽤 널널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방금방 쓰는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수납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엄마 아빠의 숙면과 수납과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뭐가 하나 안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불이에요. 자, 옷장 정리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단 이불이 크니까 이불부터 먼저 막 수납을 하세요. 이제는요, 이불이 옷장 안에 들어갈 이유가 1도 없는 세상이에요. 아, 이런 경우도요. 나는 침대 사용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불을 폈다 겠다 한다. 그래서 이불장 안에 넣어야 한다. 이런 분들은 그 공간에 이불을 수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불이 굳이 내가 매일 사용하기 편한 동선에 수납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옷은 같은 계절에도요, 아침 저녁으로 막 온도가 바뀌어요. 그쵸? 아침에 쌀랑했다가 점심에 좀 더웠다가 저녁에 조금 서늘했다. 이렇기 때문에 반팔도 있어야 되고 긴팔도 있어야 되고 민소매도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내 온도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이불을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요, 어디다 수납을 하면 될까요? 1년에 한절기 3번이죠? 예, 3번만 꺼내면 되는 바로 농이에요. 지나간 계절의 옷을 리빙박스 접어서 올려놓으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때그때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기후변화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아, 꺼내야지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꺼내야지 하는데 갑자기 막 여름처럼 되고, 이러다 보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입는 옷도 제대로 찾아 입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절별 정리를 해서 리빙박스에 또 압축팩에 수납하는 방법을 고려한 수납이라고 해요. 왜냐?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옷봉 설치하셔서 이러한 바지걸이에 티셔츠 반 접어서 툭 걸고 바지 툭 걸어서 걸고, 자, 내가 수납 공간이 적어서 옷장 공간이 적어서 겨울옷이 갈 데가 없다. 자, 이러한 공간들을 찾아내보세요. 어느 댁도 단 한 군데도 해결이 안 되는 집은 없답니다. 여러분 이 댁도 그냥 보면 걸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공간 편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공간의 용도를 정하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가족 발달주기에 맞게끔 공간의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안방은 엄마 아빠 공간, 하나는 아들 공간이에요. 그런데 남은 공간이 뭘까요?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은 바로 우리 집에 맞는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 가족 발달주기,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상담을 다녀와서 이 댁에 배치도를 보내드렸는데 남편분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나 불만이셨대요. 본인은 이사 오면 거실에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렇게 놓고 싶었는데, 그쵸, 남편분들은 그러겠죠. 퇴근하고 들어오면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길 원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댁을 딱 방문했을 때 책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분의 직업을 여쭤보니까 책을 계속 많이 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화 CD 같은 것도 계속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실 공간에 보세요. 책장도 있고요. 이런 커다란 테이블,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둘러앉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의 테이블을 사셨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타원형의 테이블은 공간이 아주 넓어서 중앙에 이렇게 딱 놓을 수 있을 때, 이럴 땐 좋아요. 그런데 이걸 중앙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벽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테이블을 앞으로 놓게 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 쪽으로 위치를 하고요. 또 피아노를 오픈된 채로 드러나 보이게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벽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일부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이쪽으로 넣어버리면 피아노가 다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벽을 끼고 있을 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주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아노가 엄마가 옛날부터 치던 피아노라 좀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검정 피아노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 공간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요. 자, 벽을 끼고 배치를 하고요. 그냥 여름에 사용하지 않는 실내 커튼을 갖다 덮었어요. 자, 그리고 피아노 칠 때는 그냥 뚜껑만 열고 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테이블을 옆으로 돌려서 이 공간에서 아이와 같이 공부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 또 평소에 재택근무 하실 때 노트북하고 영화도 보시고 뭐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이분한테는 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안방에도 있고 이쪽 공간에서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면요, 내가 필요한 책을 언제든지 찾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무슨 책을 갖고 있는지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섹션별로 나누어서 책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수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책이 많으니까 버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책을 남겨서 섹션별로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나누어서 이렇게 수납을 해줬어요. 그런데 책장이 왜 일로 들어왔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에 다 놓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나와봐서 줄자로 재어보니까 한 3개를 얼마든지 한꺼번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어컨 조금만 옆으로 밀면 책장이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돈은 들어가지만 옆으로 옮겨서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바로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늘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쌓여가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냥 깨끗하고 예쁘게 공간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술도 아니고 오늘은 집이 깨끗하게 바뀌었다고 오늘부터 인생이 쫙 바뀌고 그럴까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해서 그 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거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이 많으니까 버리고 요즘에 누가 CD 봐 버려, 제발 남의 기준으로 집 정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내고 싶은 일이 뭔지, 나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지 꼭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공간의 용도를 정했다는 거는요,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방에 있던 책장 빼왔죠? 그리고 가구 배치를 하는 거예요. 책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동선대로 가구 배치를 했어요. 자, CD 안방에 있던 거 다 내어왔어요. 그리고 노트북 사용하지만 또 프린트도 해야 돼. 그러니까 푹삭이 이 자리에 놔뒀어요. 이 서랍장 하나 어디 있었냐면요,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 있었어요. 근데 좀 깊잖아요, 서랍장은. 그래서 이게 있으면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에 딱히 좀 실용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져오면요, 여기에 각종 문구, 자파류,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물건의 제자리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떠한 일을 할 건지가 정해지니까 적절한 수납 가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가구를 선택을 해서 동선에 맞게 어떠한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선에 맞게 가구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물건의 제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 꼭 하셔야 돼요. 좀 정리해서 해방일지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 가지만 꼭 해보세요. 연습장 하나 꺼내갖고요, 여러분의 댁의 평면도를 꼭 그려보세요. 그리고 공간의 용도를 정하세요. 자, 지금 이 댁도 안방이라는 공간, 엄마 아빠 방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결할 게 뭐였죠? 수면과 수납이에요. 그 물건만 남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솔루션. 내가 1년 12달 이 물건을 꺼냈을 때 두 번 다시 위치 이동 없이 내가 이사 갈 때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놓고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실이란 공간은 물론 아이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간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자주 하는 엄마겠죠. 그래서 물론 아이도 친구들도 놀러 오면 이 거실 공간에서 놀 수도 있고 간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일상의 대부분은 엄마가 재택근무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빠가 다 아내를 위한 공간이고 본인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서랍장에 있던 이 자리에다가 이동이 가능한 TV 거치대 해서 아빠를 위해서 하나 준비해 주시라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다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끝나고 나서 남편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내가 원하던 안정감이 바로 이거였다고. 네, 그러면서 고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가 채널 이름은 더 프레젠트지만 제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힐링수납정리원이거든요. 네, 정말 힐링수납정리원에서 하길 너무 잘했다. 왜 10년 동안 빨리 안 한 게 후회스럽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살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도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수납함들만 자꾸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부분은 저의 영업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는 다 방출을 할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 정리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정돈된 환경이 아니면 뭔가 출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질러져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머리가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는 물론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본인이 10년 동안 어려웠던 게 본인 잘못이 아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 자료라든가 유튜브 자료로 쓰실 거면 얼마든지 쓰시라고 이렇게 또 톡을 보내주셨거든요.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댁에요, 아주 정말 귀여운 반려묘도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반려묘도 가족이잖아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알걸요? 고양이가 자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고양이를 위한 공간, 또 우리 아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아무래도 주방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남편분이 여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처럼 나무를 쌓아갖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편분의 정성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냉장고로 가는 동선을 막아버리게 돼요. 주방의 동선은 냉장고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른 가구들은 다 사 놓으셔서 그걸 가지고 해결해 드렸지만 제가 꼭 하나 또 추천해 드린 가구가 있어요. 자, 주방 정리, 또 자녀방 정리. 왜 이렇게까지 새로 산 놈을 굳이 다 안에를 바꿔가면서 수납 공간을 다시 편집을 해서 수납한 이유. 이렇게 작은 방도 모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노하우, 다음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하셔야 될 거 뭐죠? 연습장을 꺼내놓고요,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공간의 용도를 적고요,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물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수납 가구들, 그거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수납 가구들을 동선대로 배치를 할 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겠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해결책, 인공지능보다 더 지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